통계도 있습니다. 좀 우픈 통계인데요. 자녀들에게 부모님한테 제일 바라는 거 질문하면 뭐일까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부모님들의 추측 답변은 다 시간을 내어 더 놀아달라고 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자녀들의 대답 중 1등은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요즘 들어서요,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서요, 심리 멘토 모시고요, 무기력에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대기자TV 애청자 여러분, 저는 윤대열입니다. 직업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교수님 너무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거? 예, 네. 매주 나오고 싶었는데 저희가 2년 반 전, 한 3년 전에 모셨잖아요. 대기자TV가 너무 잘 돼서 이제 저를 잊었구나 해서. 그래서 요즘에 3년 동안 못 본 사이에 무기력을 굉장히 많이 딥하게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우리 세대들이 집단 무기력에 빠져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맥락을 좀 알려주시죠. 무기력을 깊이 연구했다기보다는 체감도인가요? 일단 제가 너무 무기력한 지 3년이 되고, 그래서 나만 무기력한가 해서 여기저기 좀 뭐 강의나 아니면 진료 상황에서 여쭤볼 일이 있을 때 물어보면 다 무기력한. 그래서 최소한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무기력 팬데믹이다. 무기력 팬데믹이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걸까? 그럼 너무 속상하잖아요. 네. 더 큰일이고. 근데 이렇게 좀 세계 통계를 봤더니 이게 글로벌하게 무기력 팬데믹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뭐 실제 그 통계를 봐도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좀 직장인분들, 이제 리더님들을 주로 많이 뵀기 때문에 거기서 코로나 때 건강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벌써 이제 1년 되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 데이터이죠. 30개국 7만 명 대상으로 했을 때 무기력을 느끼는 직장인이 거의 한 50% 육박하는. 근데 30개국에서 이 번아웃을 4개로 나눴거든요. 무기력, 멀리 떠나고 싶은 거. 이거를 이제 멘탈 디스턴스라 그럽니다. 제가 열심히 진료할 때 그만두신다 그러면 말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세 번째가 이제 건망증. 요즘 뭐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짜증, 분노, 불안 이렇게 했는데 나라마다 좀 다를 수 있고 이전엔 분노가 1등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30개국 모든 직장인들이 1등으로 느끼는 게 무기력. 전 세계에도 거의 한 반. 근데 실제로는 더 높습니다. 한 2배쯤 되죠. 한 8, 90. 이게 조금 좋게 쓰는 경향이 있어서 지구 자체가 무기력한 기후에 휩싸여 있지 않나. 무기력 팬데믹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무기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래도 예전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 지금 코로나 이후 요즘 무기력에 좀 특징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무기력하니까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있고 뭐 사실은 나쁜 접근은 아니고 자기인식이 강하신 분들은 내가 빠졌다, 정신을 못 차린다, 뭐 심지어 유리 멘탈이다, 루저다 이런 얘기 많이 주시는데요. 이런 걸 2차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손흥민이야라는 주문을 외워라 인데요. 무기력 관련해서 중요한 그 어떤 키워드가 2차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2차 스트레스. 우리가 지금 무기력한 거는 빠지거나 뭔가 내가 허약해져서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도 그렇게 피지컬이 강하지만 열심히 뛰면 지치죠. 열심히 뛴 증거로 지친 거죠.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제가 진짜 많이 들은 얘기가 끝났는데 왜 힘이 안 나냐. 그걸 기대했는데요.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면 막 근무 형태가 바뀌고 적응했더니 다시 또 나오라 그러고 그리고 당연히 뭐 자녀 양육이나 특히 청소년들, 학생들, 뭐 아동 뭐 취약자 아동도 더 할 테고 뭐 어쨌든 느끼든 안 느끼든 그런 재해 상황에서는 에너지를 더 쓰게 되거든요. 재해 후 무기력이 3년에서 5년 오는 걸로. 오랜만에 배워서 이제 저도 너무 기쁜 마음인데 좀 슬픈 통계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지진이 일어난 후
1년 후에 자살률이 증가하는 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2년차, 3년차에 더 증가한다는 통계도 더 있고요. 증가해요? 네. 그러니까 여파가 있는 거죠. 예. 지금 공식 통계는 아닌데 제가 정부회의하다 일단 추정치를 봤는데 우리도 작년에 더 증가, 자살률이. 올해 더 증가. 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달라질 줄 뭔가 알았는데. 아까 회복이란 단어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듣습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되느냐? 회복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네. 많이 주시는데요. 네. 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한 2, 3년간 저는 회복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회복이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대화 나눠보면 그 시절로 가고 싶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내가 아이 열심히 키워야지. 내가 어쨌든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지. 좀 챌린징하고 의욕도 넘치던 이 지구 전체가 좀 그런 긍정 분위기였던 상황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구 자체가 지금 성장통이기 때문에 지구와 지구인들이 지금 다 이 무기력 속에서 왜 무기력하냐? 새로운 더 좋은 변화로 저는 갈 거라고 믿고 그 과정상에 트랜스포밍이 되려면 제철로 따지면은 압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금 내가 하이 프레셔, 압력을 느끼고 있다면 사실은 손흥민 선수처럼 열심히 뛰고 있다는 증거긴 한데 이 좀 굉장히 지칠 수밖에 이제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자꾸 그때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요. 이게 이제 2차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오늘 더 열심히 뛸 걸, 좀 휴식 기간에 좀 더 체력 훈련을 할 걸. 여기까지는 1차 스트레스인데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도 뭐 그럴 리 없으시겠지만 작년 같지 않아. 젊은 후배 못 이기겠어. 망신당하기 전에 좀 은퇴할까? 그래, 은퇴하자. 요렇게 이제 되면 이게 이제 2차 스트레스가 되고 2차 스트레스가 커지면요. 신체적, 심리적 회복이 잘 일어나지 않고 내 탓을 너무 하다 보니 이게 또 남의 탓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또 학부모님들 마음이 그러다 보면 이 무기력이라는 것도 일종의 감정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전달이 되거든요. 전이 되네요. 네. 주변에. 우리가 무기력을 에너지로만 생각하는데 에너지는 20%밖에 안 됩니다. 인지적 무기력이 더 큽니다.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우리 오늘 아침 좀 컨디션 좋았는데 뭔가 아이 관련 속상한 일을 접했다 그러면 특별히 내가 오늘 에너지를 쓸 일은 없었는데 그냥 격하게 화가 나. 내 엄마란 직업을, 아빠란 직업을 내려놓고 싶다.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거는 에너지가 떨어진 게 아니라 내 뇌에 미래를 보는 마인드셋, 창이 네거티브하게 틀어져 버리면요. 그냥 무기력이 찾아오고요. 우리가 무기력하면 심리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몸과 마음은 연결돼서요. 네. 따로 놀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 하신 적 있나요? 마음은 너무 힘든데 오늘 몸은 쌩쌩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몸도 안 움직여요. 네. 그래서 무기력은 동시에 오고 에너지보다 인지적 무기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격하게 눕고 싶다 하는데 눕는다고 또 무기력이 해결되지 않는 이런 측면이 존재하죠. 그래서 좀 극복이 어렵습니다. 솔루션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버티기. 이 무기력한 세대에서는 좋은 전략일 수 있다라고 그럼 하죠.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 버틴다는 거를 해외 용어로 액티브 힐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액티브 힐링. 네. 그래서 딱 들었을 때 보면 제가 이제 주말에 좀 자전거로 힐링을 하는데요. 네네. 그럼 액티브 힐링이라고 하면 제가 자전거를 좀 더 타서 주중에도 한번 더 늘려서 힐링하는 걸로 생각되시잖아요. 근데 정의가 완전 반대입니다. 무기력의 세대이다 보니 액티브 힐링의 정의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더니 힐링이 되는 걸 액티브 힐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쪽 이론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 우울증 환자분 중에 다른 건 좋아지셨는데 무기력감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자꾸 마음을 만진다고 회복이 안 되니까 행동 먼저 하자. 그래서 행동 활성화법이라는 게 있고 선행동. 네, 선행동 후동기부여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영어로 이제 behavioral activ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벌써 의학 냄새가 나고 골치 아파 이런데 그거를 싹
액티브 힐링, 액티브 힐링. 작은 힐링이죠. 어.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주말에 좀 산책을 하겠다. 이렇게 힐링 계획을 세웠는데 예.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겠죠? 좋아하는 거죠. 예. 근데 좋아하는 것도 하기 싫은 게 요즘이거든요. 저도 너무 자전거 타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녁밥을 딱 먹고 나면 요렇게 작동되면 제일 쉽죠. 이 마음이 감정과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감정이 이 늦가을과 이 초겨울의 이 변화의 시기에 뭔가 좀 춥지만 그래도 그 느낌을 느끼고 싶어. 요 정도 감정이 탁 동기부여 돼주면 생각이 탁 잡죠. 나가자. 그럼 이미 난 걷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저녁밥을 먹고 났더니 그냥 제가 편하게 표현하면 마음이 날 먹이려는 건 아닌데 이 불안이 증가했으면 이런 정보를 감정에 얹혀서 주면 야 벌써 추워. 감기 요번에 오래가. 나가지 마. 그리고 밤에 요즘 옛날 같지 않아. 위험해. 그리고 네 뼈가 작년 뼈가 아니야. 건드리면 금가. 이래 놓으면 야 무슨 누워 이렇게 되지만 가족과의 약속, 자녀와의 약속 아니면 동호회에 들었는데 나 안 나가면 한 명밖에 안 남는 이런 상황이어서 동기부여 없이 행동.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막 만져갖고 산책 갈 마음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동기부여는 없어도 근골격계는 훨씬 우리가 직접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뭘 할 수는 있잖아요. 네네. 끌려가더라도. 하는 척이라도. 네. 그래서 억지로 하다 보니 후동기부여. 괜찮은데? 네. 감정의 동기부여. 내일도 할까? 생각의 동기부여이죠. 그래서 지금은 좀 선행동, 후동기부여가 중요하다 생각되고요. 그래서 좀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번에 책도 하나 냈죠. 그러니까요. 디톡스가 필요한 우리의 상황을 무기력 디톡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귀찮은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 뒤로 넘길까 하다가 아예 오늘 하루 버티기. 저는 그 액티브를 우리말로 바꾸면 지금 버티기입니다. 액티브가 버티고 하자는 거죠. 마음은 하고 싶지 않지만 일단 하자는 거죠. 그럼 반반입니다. 에이 괜히 했네. 근데 의외로 괜찮은데 그 후동기부여가 걸리는 거죠. 이 우리가 축구 경기 같은 걸 보면 축구 경기 같은 비즈니스는 짧게 끝나잖아요. 이게 굉장히 강팀인데 2차 스트레스가 어떤 이슈 때문에 증가되어 있으면 약체팀에도 퍼포먼스를 다 못 내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경기 중에도 변합니다. 이 해설자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죠. 분위기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이 2차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오늘 제 표현을 하면 이 네거티브가 증가한 거예요. 인지적 무기력이 증가한 거예요. 지금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해설자가 목이 찢어져라 얘기하지만 소통이 안 돼요. 근데 어떤 계기로 또 해설자가 얘기하시죠. 분위기 탔습니다. 골이는 안 들어갔어도 멋진 좀 중거리 슛이라도 하나 나오면 그럼 하지 말라 그래도 소통이 증가하고 갑자기 그 사이에 무슨 체력이 좋아지고 축구 기술이 는 게 아니거든요. 경기하는 중인데 근데 이 조직 전체 회복 탄력성이나 퍼포먼스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족도 하나의 팀이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죠. 무기력에 빠지지 않은 한 명이 그 에너지를 좀 나눠주는 소통을 하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럼요. 그 에너지는 자동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부터 액티브, 노력하는 버티자 해서 내 마음을 충전을 해야 야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너무 무기력하면요 거기가 아주 다크하게 전달이 돼서 말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죠. 자녀를 이렇게 동기부여보다도 어떻게 하면 행동할 수 있게 할까? 행동할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일단 공부도 시작하게끔 할까? 뭐 공부하기 싫어, 뭐 하기 싫어 이거 다 무기력이거든요. 그럼 그거 아니야 이걸로 싸우지 마시고요.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야. 어떻게 이 아이가 이걸 행동화할 수 있을까?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가 무기력에 빠진 것보다 무기력에 빠진 아이를 보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럼요. 요즘에 그런 상황인데 아이들을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부분을 이해하고
아이랑 소통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가도 우리나라는 시험이 계속 주기적인 시험이 네, 있고 네. 이 시기를 놓치면 아이가 조금 힘든 과정을 겪을까 봐 이 기간을 기다리기 힘들거든요. 이 고비를 어떻게 넘겨야 될까요, 부모는? 자녀보다 조금이라도 에너지 레벨이 높아야 돼요. 에너지 레벨이 높다는 건 뭐냐면요. 말씀드렸지만 실제 뇌 에너지가 떨어지는 건 20%에 불과하고요. 내가 더 인지적 무기력에서 조금 더 탈피해 있어야 됩니다. 1도라도 더 긍정적이어야 돼요.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보다 내가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가 이런 장점은 있고 이런 좀 단점은 있지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부분이야. 그리고 이런 것들도 결국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거 말고 그런 긍정적인 스토리텔링과 마음을 유지해야 그 안에서 내가 버티기를 하면서 내가 대화를 하거나 기술은 두 번째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아이한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네. 근데 내 마음으로는 저 자식 어떡하지? 짜증나. 막 이런데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얘기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게 어렵죠. 네. 그러려면은 지금 대 기자님 말씀대로 자녀만 보면 힘이 빠지면요. 자녀를 좀 덜 보시고 바깥에 나가서서 부모님부터 네, 액티브 나부터 힐링. 작은 쉼, 네, 액티브 힐링을 해서 긍정 마인드는 낙천적인 거랑은 다른 겁니다. 낙천적인 거는 걱정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 거고요. 네, 긍정이라는 거는 걱정할 건 걱정하지만 한 줄기 빛을 놓치지 않는 거를 저는. 교수님 많이 상담하시면서 리더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공한 분들도 이렇게 무기력에 빠지나요? 그럼요. 그게 네. 오히려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 부모님만큼 저는 어려운 리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리더죠. 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죠. 그 마지널 멘토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정성이 있어도 리더가 지치면 요즘 원어원 미팅. 그게 부모로 하면은 이제 자녀와의 이제 네, 관계 소통을 하는데 마지널 멘토링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이거를 약간 그냥 재밌는지 너무 슬픈지 껍데기 멘토링이라고 했는데요. 내가 너무 지쳐 있으면 진정성을 갖고 해도 잘 경청도 안 되고 네. 표정도 네거티브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오히려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나 싫어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들도 자기가 잘 쉬고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그 1회 이상 원어원 미팅을 하시지 말라. 이제 그 리더십에서 좀 팁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부모님들도 뭐 그런 거죠. 이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 소통이 중요하고 질적 소통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 잘 놀아야 네,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렇게 자녀한테 위로도 주고 소통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마인드 부스팅을 해서 아이도 나도 네, 그럼요. 극복한 사례. 너무 많은데요. 네,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자녀한테 독서 습관을 길러주겠다. 이제 제가 라디오 할 때 사연으로 받은 건데요. 네. 그래서 정말 헌신적인 어머니셨습니다. 독서 습관을 자녀들한테 이렇게 잘 알려주고자 어머님도 매일 책을 읽으신 거죠. 근데 그 책 사이에 이제 스마트폰이 있었던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약간 거북이목 증후군도 생기고 눈도 더 침침해지고 그렇게 내가 노력을 했건만 애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답답하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어머님도 책 읽기 싫으신데 의외로 책 읽고 이런 것도 읽고 싶을 때 읽은 거고 이게 다 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어머님이 하고 싶은 거를 하셔라. 그래서 어머님이 하고 싶은 취미를 하고 어머니 얼굴이 밝아지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래서 어머님은 책보다는 좀 움직임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그런 운동을 하고 엄마 표정이 좋아지니까 엄마 표정이 좋아지면요 모델링이 제일 중요합니다. 애들이 묻더래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그러면 애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억지로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는 엄마보다 뭐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까 운동이라는 게 괜찮나 봐. 더 넘어서
인생이라는 게 괜찮나 봐. 모델링이 뭐 이런 진짜. 게, 예. 통계도 있습니다. 좀 우픈 통계인데요. 뭐 해외 통계이긴 한데, 자녀들에게 부모님한테 제일 바라는 거 질문하면 뭐일까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부모님들의 추측 답변은 다 시간을 내어 더 놀아달라고 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자녀들의 대답 중 1등은 엄마 아빠가 좀 찡그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스스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웃기네. 요즘 이런 대화를 하는 부모님은 없겠지만, 이 제일 슬픈 게 이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는데 나는 아니더라도 너라도 행복해야지는 아니지 않나 싶네요. 그게 스스로가 보여지네요. 얼굴에서. 그럼요. 그냥 페이스로 나오는 거죠. 네. 예. 제가 학교를 예전부터 저는 십수년간 학교를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예전이랑 지금이랑 교실의 모습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예전에도 물론 자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는 척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그만큼 그냥 누워있는 거죠. 할 게 없고 나는 이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무기력에 빠진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체감하거든요. 네. 만약에 아이들이 이걸 본다. 근데 나는 극복을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이 상황이 너무 무기력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일찍부터 학습에 익숙한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학습을 계속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으면서 더 무기력에 빠진 것 같아요. 아니, 청소년이 할 수 있는 마인드 부스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다고 쉬는 게 아니고요. 일을 안 한다고 쉬는 게 아니라 그럼 누워만 있으면 되죠. 뭘 해줄 때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좀 요즘 공부에도 지친 것 같고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하면 공부를 어떻게 더 할까가 아니라 놀아줘야 됩니다. 같이. 그 쉼을. 그래서 엄마 아빠가 놀 거리가 더 풍성하게 이미 내 걸 갖고 있으면 그런 힐링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면 좋죠. 그리고 좀 자녀는 그 중에 어떤 걸 좋아할까? 아니면 아예 새로운 걸로 자녀가 좋아할 만한 걸로 잡아서 좀 함께. 그것도 그럼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고 억지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좀 쉼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부에 문제가 있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이게 일이죠. 우리 자녀들도 다 직장인입니다. 네. 학교라는 직장을 네, 다니는. 네. 무급이죠. 무급. 네, 너무 어렵습니다. 네. 지쳤을 때 쉼을 갖도록 해야지 더 일해라 이런 얘기는 그 최악의 리더 아닙니까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가 좀, 리더의 네. 마음을 가져야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 대 기자님도 여러 가지 나만의 요즘 브레이크라 그러죠. 그 미니 브레이크, 롱 브레이크 좋은 거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지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리더분들 보시면은 예. 자기만의 그 어떤 브레이크 힐링 방법을 다 갖고 계세요.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계속 여러 가지 뭐 일이든 갈등이든 때론 좌절을 겪어도 이 돌파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일과 쉼은 잘 일하기 위해서 쉬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지만 이 두 개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네, 잘 쉼이 있는 분들이 잘 일하고 또 잘 일해야 잘 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실을 더 해야 될 일은 쉼을 가르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쉼을 가르쳐라. 네. 너무 좋네요. 네. 본인도, 네. 아이도. 쉼을 잘 가르치면요, 꼭 공부를 잘할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할 가능성도 올라가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 자녀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쉼을 잘 가르치면 긍정 마인드가 유지되면요, 뭘 하더라도 네, 내 미래에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서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조언이 무기력에 빠진 부모님들께 마인드 부스팅에 대해서 좀 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기자 TV